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울창했던 숲은 잘려나가고 곳곳에는 굉음이 요란하다. 대지에 뿌리를 내렸던 생명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아무도 눈 돌리지 않았던 땅. 그곳의 이름은 제주 중산간 뱅디다. 지금 뱅디가 무서운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제주의 서쪽 중산간도로 평화로. 이곳에서 한라산 방면으로 붉은 지붕의 대규모 리조트 단지가 눈에 들어온다. 아덴힐 리조트 바로 맞은편 부지. 애월읍 살록도로에서 한라산 방향. 남원읍 위밀이 중산간 일대. 해발 200m에서 600m에 이르는 제주 중산간 지역. 지금 이곳에는 난개발이 우려될 정도로 개발 바람이 무섭게 불고 있다. 중산간 난개발의 대표격으로 꼽히는 아덴힐 리조트. 붉은색 지붕이 경관을 해친다는 여론이 일자 최근 어두운 색으로 덮는 작업이 한창이다. 현재 리조트에 들어선 콘도는 모두 98개 동이다. 2004년 4개 동으로 허가를 받은 뒤 총 8번의 사업 변경을 통해 콘도 규모를 확장해왔다. 그리고 지난 4월 사업자는 제주도에 9번째 사업계획 변경을 다시 신청했다. 기존 사업부지의 오른쪽과 아래쪽에 콘도 11개 동을 더 짓겠다는 내용이다. 면적은 약 4만 1000제곱미터. 그런데 이 과정에서 편법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새롭게 추가된 부지는 안덕면 광평리 산 91번지. 지난해 허가를 받은 부지와 지번이 같다. 사업자가 같은 토지를 2회에 나누어 각각 사업 변경을 신청한 것.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산 91번지 전체 면적은 약 5만 2천 제곱미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제주도 조례상 관광사업의 경우 사업 부지를 5만 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려면 각종 심의와 도의회 동의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개발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 등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번에 추가로 신청한 9번째 사업계획 변경이 의심쩍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 식으로 경관 심의도 받고 영향평가도 받고 통과되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그냥 이 변경 협의하면서 점점 조금씩 야금야금 또 확대가 나가는 거죠. 그럼 뭐 도의 동의만 있으면은 가능한 거니까. 현재 사업은 콘도 9개 동에 객실 38실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관 심의를 무난히 통과했다. 추가되는 사업 부지에 대한 별다른 지적은 없었다. 아덴힐 리조트 맞은편 부지에 추진 중인 또 다른 개발 사업. 차이나 비욘드 힐 관광단지다. 면적은 아덴힐 리조트에 조금 못 미치는 약 90만 제곱미터. 사업비는 그것의 2배가 넘는 약 7,400억 원이다.
사업자는 아데닐 리조트의 합자 회사로 알려진 흥유개발이다. 관광지에 들어서는 주요 시설은 숙박시설과 관광휴양시설이다. 무엇보다 호텔의 높이가 이례적이다. 5층 호텔이 2동이나 들어서기 때문이다. 중산간 지역에 5층 호텔을 세워도 될까? 사업 부지는 2010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상 건축물 높이가 20m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건축물의 높이가 2, 3층으로 일관되어 온 중산간의 스카이라인이 무너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현재 사업은 경관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1차 심의에서 지적받았던 콘도는 5층에서 3층으로 내려갔지만 호텔 2개 동은 5층 그대로 놔뒀다. 심의위원 누구도 5층 호텔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았다. 저 정도 문제점이 있지만 뭔가 보완을 하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쪽에 이제 손을 들어버리면 그냥 이제 통과되고 그러는 사례들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은 그 법적인 문제 없으면은 그 발령의 한계성이 있거든요 이게. 중산간 일대 최고층이 될 차이나 비욘드 힐 관광단지. 과연 사업은 이루어질까? 현재 중산간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거나 개발 예정인 사업은 모두 28개에 이른다. 중산간에 위치한 골프장 중 일부는 주변 토지를 사들여 콘도를 세우고 있다. 중산간 난개발에 골프장까지 가세하는 실정이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제주의 중산간이다. 그 중에서도 면적이 넓고 경관이 빼어난 들판에 집중되고 있다. 그곳의 이름은 바로 중산간 뱅디다. 약간 높은 지대에 있는 좀 넓은 땅으로서 큰 나무가 없고 잡목과 풀이 우거진 거친 땅이다. 제주의 옛 기록에 따르면 뱅디는 비교적 지대가 높고 평평한 땅을 일컫는다. 평대, 월평, 도평 등 마을 이름에 붙은 평이 뱅디를 뜻하는데 과거 뱅디라는 지명이 붙은 지역만 모두 180여 곳에 이른다. 실제로 뱅디는 제주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하게 불려졌다. 지금 현재 저 바리악 앞에 나부 공동목장이 앞뱅디라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불려왔던 그런 속칭입니다. 뱅디는 오름 곶자왈과 함께 제주 중산간 전역에 펼쳐져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곳은 모두 4군데에 이른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천백고지와 맞닿아 있는 수문물 뱅디. 그 아래 애월읍 일대를 품고 있는 어림비. 반대편 동쪽으로 구자와 성산 일대의 수산평. 표선과 조천 일대에 드넓게 펼쳐진 녹산장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중산간 뱅디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수십만 년 전 섬이 탄생하기까지 오랜 시간 화산 활동이 이어졌다. 격렬하게 폭발하던 일부 오름들은 꿀처럼 끈끈한 용암을 뱉어내며 암석지대를 만들었다. 억겁의 시간이 흘러 그곳에 푸른 숲이 우거졌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곶자왈이다. 반면에 점성이 낮은 용암은 빠른 속도로 흘러가며 방사선 형태의 넓고 평평한 용암지대를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중산간의 평원, 뱅디다. 곶자왈과 오름과 그 뱅디는 사실 하나의 용암의 어떤 구조고요. 일단 용암이 분출하고 화산체를 만드는 게 오름이고 거기서 분출돼 나가는 게 용암이고
그 지하에서 만들어지는 건 용암 동굴이고 그 지표에서 풍화작용으로 발달하는 것이 이제 곶자왈 지역이거든요. 이것들은 사실 하나의 그 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기 사실 좀 어렵고요. 사실은 제 생각에 오름과 곶자왈 이런 그리고 이제 뱅디를 하나의 어떤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묶어서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오름과 곶자왈 그리고 뱅디. 화산섬이 나온 이 산물들은 서로 이웃하며 하나의 경관을 이룬다. 중산간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규모와 배치가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공정률 70%를 넘어서고 있는 아데니엘 리조트의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 지난해 7월 최종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건축물. 실제 허가 설계 도면과 비교를 해봤다. 정면에서 바라본 지붕 모양이 삼각 지붕으로 바뀌었다. 현관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벽과 창문이 생기면서 방이 됐다. 건물에는 굴뚝이 새로 생겨나면서 도면과 전혀 달라졌다. 옥상을 짓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건축물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미 다 지어 분양을 끝낸 건물은 어떨까? 지난 2012년 5월에 준공된 콘도. 건물 안에 있던 차고는 밖으로 나오면서 현재는 방이 됐다. 타워의 아치형 창문은 2개 중 하나가 출입문으로 만들어졌다. 허가와 다르게 시공한 이유는 무엇일까? 최종적으로 했거니까 그때 일괄로 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따로 그걸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건축 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해당 리조트의 건축 허가를 심의한 위원은 불법 시공이라고 지적한다. 주차장이 됐던 부분이 방이 되고 오히려 공간 자체가 가까이 바뀌면서 인면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건축 심의를 새로 받아야 되는 건축 행위이기 때문에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불법으로 시공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지난 2008년 열린 첫 건축위원회 심의. 방풍림으로 도로에서 건물이 보이지 않고 흉물스러운 붉은 기와를 칭찬하기까지 한다. 두 번째 열린 심의. 단독형 콘도가 3분의 1로 줄고 연립형 콘도는 4배로 늘었지만 큰 변동사항이 없다며 원안 통과시켰다. 이후 심의에서도 건물의 인면과 평면이 바뀌었지만 역시 원안 통과됐다.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며 중산간 경관을 해치고 있는 리조트. 사업자 편의만 봐주고 있는 심의위원회와 제주도. 이들이 관망만 하는 사이 중산간 뱅디는 무참히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더 우려스러운 건 개발 사업이 한라산까지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살록도로 해발 500고지 일대. 이곳에 상가 관광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자는 제1교포 2세. 축구장의 7배 달하는 부지에 콘도와 쇼핑 시설을 갖춘 복합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살록도로 너머에 대규모 관광지가 들어설 경우 주변 경관에 이상은 없을까? 취재팀은 상가 관광지 주변 3곳의 조망점에서 사업지구가 어떻게 보이는지 측정을 해봤다. 분석에는 구글 지도를 활용했다. 건축물의 높이는 실물의 70%로 축소해서 적용했다. 첫 번째 조망점은 사업부지 바로 앞 살록도로다.
조망점 현장에서는 사업 부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시뮬레이션에서도 건축물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사업 부지와 5km 떨어진 중경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시뮬레이션에서도 확인이 된다. 원경에서 보이는 결과도 비슷하다. 중산간의 경사진 지형과 대규모 건축물로 인해 세 곳 모두 현실적으로 완전한 차폐는 어려웠다. 근경일 경우에는 근접해 있는 식재라든지 아니면 지형적인 조건에 의해서 차폐가 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중경이라든지 원경, 특히 이제 멀리 해안도로나 아니면 그 지역 주변에 이동하는 주요 동선의 도로에서 보면 그 개발 면적의 비례만큼 노출 정도가 상당히 크다. 중산간 지역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그 개발 행위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환경 영향 평가에서는 사업 부지와 가까운 몇몇 조망점에서만 건축물의 노출 정도를 확인했다. 사업자가 제시한 대책 역시 건축물 주변에 나무를 심는 것이 전부였다. 사업은 경관 심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심의 과정이 석연치 않다. 당시 위원들은 조건부와 재심의로 의견이 갈리자 거수로 결정했다. 조건부 통과에 찬성한 의원은 5명, 재심에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심의에 참석한 전체 위원은 13명, 정족수 미달이었지만 통과됐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상태에서 끝냈으면 하지만 다시 위원장님이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의결을 하겠다 이상이 없느냐라고 전부 다 의견을 모르셨거든요. 그래서 위원들 전체가 예라고 한 겁니다. 개발 사업에 인허가 권한을 주고 있는 제주도. 행정을 견제할 시민은 거수기로 전락했다. 현재 제주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 사업 대부분이 중국 자본의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에 투자를 확정했거나 기획 중인 중국계 자본은 모두 15개 사업에 이른다. 투자 규모는 6조 원을 넘어선다. 중국 자본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다양하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무비자시에 직항 항공편의 확대 등이 작용하면서 투자가 활발해진 것이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국인이 5년 동안 5억 원 이상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那么再加上什么呢？我们10年2月，济州岛出台这个永住权的政策，就是投资5亿韩币或者50万美金能拿到永住权。那我们得到这个消息以后呢，马上就进行了调查，觉得在济州岛是非常好的一个，这对我们来说非常好的投资机会。 중국인이 사들인 제주 토지 규모 또한 심상치 않다. 외국인들이 사들인 전체 토지의 약 4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중산간 부동산 개발에 집중되고 있는 중국 자본.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염려를 아는지 모르는지 개발되지 않은 중산간은 평온하기만 하다. 거대한 자연 속 뱅디는 어떤 모습일까? 제주의 대표 뱅디 가운데 하나인 녹산장. (8월의) 어느 오후, 제작진의 카메라에 작은 움직임이 포착됐다. 사슴벌레 중 몸집이 가장 큰 넓적 사슴벌레다.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종인 두점박이 사슴벌레도 얼굴을 내밀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만 서식하는 귀한 녀석이다. 짝짓기가 한창이다. 산란기인 이 계절에만 볼 수 있는 진귀한 장면이다. 짝짓기가 끝나면 암컷은 나무에 구멍을 뚫어 알을 낳는다. 정지한 듯 보여도 초원은 이처럼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 그날 밤 애월업 일대를 품고 있는 뱅디 어린 비를 찾았다. 산란 중인 이 녀석은 빗장이다. 칼처럼 생긴 긴 산란건을 나뭇잎 속에 넣고 알을 낳는다. 법정 보호종인 애기뿔 솥동구리도 발견됐다. 솥동구리는 자연의 청소부라 불린다. 먹고 난 소의 배설물을 분해 다시 배출하는데 그것이 미생물이 많은 기름진 토양을 만든다고 한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곶자을지대나 이런 중산간 방목지대에서 제주도는 방목이 주된 그런 농축이다 보니까 이제 자연이 살아 있고 그래서 이제 애기뿔 솥동구리나 이런 솥동구리 종류들이 아직 상당한 개체수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기뿔 솥동구리는 사료를 먹이는 소들의 방목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천연 초지이기에 가능한 만남이다. 하지만 이 녀석을 초지에서 볼 수 있는 날도 어쩌면 얼마 남지 않았다. 상가 관광지의 사업 부지 일부가 애기뿔 솥동구리의 집단 서식지이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제시한 대책은 간단하다. 서식지 일부 구간을 조성 녹지로 만들고 그곳에 소가 드나들도록 하면 애기뿔 솥동구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다. 가능한 일일까? 결국 그 목장용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애기뿔 솥동구리의 어떤 서식 가능성이 전혀 완전히 지금 뭐 절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사업자 같은 경우는 서식지 보존을 하겠다는 지금 말만 지금 하고 있지 토지 이용 계획으로 봤을 때는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생태계 파괴 논란에도 사업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업 부지의 생태계 등급이 개발 행위가 가능한 4등급이기 때문이다.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막바지 절차를 남겨둔 사업자는 사업이 지연되는 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제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3개월, 4개월째 선거 쓴다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방향도 결정 안 해주고 저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지금 몇십억 손 내고 이번선 지금 난리가 났어 난리가. 8월 중순 폭우가 쏟아졌다. 취재팀은 수산평에 위치한 하도 마을 목장 일대를 찾았다. 비가 흐르지 않고 빨려 들어가듯 땅속으로 빠진다. 제주에서 숨골이라 부르는 구멍이다. 폭우가 내릴 때 숨골을 통해 지하로 흘러들어가는 빗물의 양은 가늠이 안 될 정도다. 뱅디가 곶자왈 못지않은 지하수 함양지대라는 뜻이다. 인위적으로 숨골이 막히거나 물길이 차단돼서는 결코 안 되는 이유다. 지하로 이동시켜주는 숨골을 막았을 경우에는 그 하부 지역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제주도 지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아주 작은 규모의 숨골을 통해서 어떤 지하수 오염물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우리는 진짜 두고두고 후회할 어떤 그 커다란 지하수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중산간 뱅디에는 습지도 드넓게 분포해 있다. 녹산장 일대 자리하고 있는 무경아리 오름. 해발 508m 정상 분화구에 습지를 품고 있다. 제주만의 이 독특한 오름 습지는 지난 2006년 그 가치를 인정받아 람사르 보호습지로 등록됐다. 개구리가 반가운 얼굴을 내밀었다. 개구리를 잡아먹는 상위 포식자 물장군도 확인된다. 무령아리 습지에서는 수서곤충의 먹이사슬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다. 풍성한 물과 싱싱한 수초가 키워낸 결과다. 무늬가 화려해 일명 꽃뱀이라 불리는 유혈모기도 등장했다. 수서곤충에서부터 양서류, 파충류까지 다양한 생명들을 습지가 지켜내고 있다. 뱅디에 자리한 습지의 생태계는 어떨까? 보랏빛의 꽃들이 먼저 반긴다.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전주 물꼬리 풀이다. 습지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채집했다. 물 밖으로 나온 생명들이 풍성하다. 하나같이 흔한 이름들이지만 모두 오염에 민감한 생명들이다. 이들의 보금자리이자 생명수인 습지의 물이 깨끗하다는 증거다. 그런데 최근 습지가 말라가고 있다. 습지를 채웠던 물은 사라지고 마른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전날 큰 비가 내렸지만 물기도 보이지 않는다. 육지 식물인 망초는 습지 중앙까지 자리를 꿰찼다. 지금 정도라면 아마 연중 물이 고이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고, 또 여기 식물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물이 안 고인 지가 꽤 됐고, 지금 여기 식물의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그 구성을 볼 때는 완전히 육화가 돼가지고 현재로서는 습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지금 지형의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 습지를 포함한 부지에 대규모 온천 관광지 개발 사업이 추진됐었다. 하지만 첫 삽을 뜬 지 2년 후 공사는 멈췄고 습지는 회복력을 잃어버렸다. 개발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한눈에 드러나는 현장이다. 개발은 마을 공동체에도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공유지로 돼 있는 마을 목장의 일부가 최근 추진 중인 상가 관광지 사업 부지에 속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제주도에 진정서를 보냈다. 조상 대대로 사용해온 마을 목장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환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마을 공동목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주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우리가 한 치 땅 100평 땅이라도 잘 보존하자. 이것을 우리가 후손한테 물려주자. 꼭 물려줄 때는 이거 땅은 잘 보존해서 팔아먹지 말아라. 이것만이 우리가 제주도민이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내 가져있는 소중한 요 몇천 평, 몇만 평 땅 먼저 팔아면 제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토박이가 돼가지고 머슴살이가 된다.
남아있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기에는 오늘날 마을 목장은 너무나 위태롭다. 표선면에 위치해 있는 한 마을 공동 목장. 한때 마을 주민들이 이용을 해왔지만 최근 축산 농가가 감소하면서 사업자와 매각을 논의 중이다. 각 마을에 한 농가, 두 농가 정도 갖고는 지금은 운영도 안 되는 것 같고 가지고 솔직히 거기 세금 나오기야 세금 물기가 벅차요. 임대를 갖고는 세금이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요. 안 되니까 타버려요. 이런 비슷한 사정으로 목장을 사들여 관광지를 조성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사업 부지 전체가 위미마을 공동 목장인 백통신원 리조트다. 울창한 숲을 베어내고 푸른 초원을 깎아내며 리조트는 한창 공사 중이다. 그렇게 또 거대한 숙박시설단지가 중산간의 뱅디를 잘라냈다. 중산간을 파헤치며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 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일까? 이대로 우리는 중산간 뱅디를 잃어야만 하는 것일까? 독일의 작은 도시 프라이부르크. 거리마다 넘쳐나는 자전거족이 인상적이다. 세계 환경 수도로 불리는 프라이부르크는 자연 친화적인 교통 환경으로 독일에서도 유명하다. 이 깨끗한 도시가 이름난 이유는 또 있다. 바로 흑림의 관문이라는 것이다. 흑림은 검은 숲을 뜻하는 독일어로 독일 중남부 지방의 거대한 숲지대를 말한다. 숲속에서 한창 스릴을 만끽 중인 아이들. 숲에서 즐기는 다양한 레포츠는 연간 600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Der Wald ist halt viel schöner als draußen auf dem Spielplatz, weil da sieht man nur Büsche. Und hier sieht man alles viel besser. 해발 1,500m. 흑림에서도 가장 높은 지대 필트베르크다. 트레킹의 천국답게 걷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언덕이 완만해 겨울이면 독일의 국민 스포츠인 스키장으로도 이용된다. 하지만 이곳의 명물은 따로 있다. 언덕 정상에 위치한 전망대다. 검은 숲지대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는 60년 전 TV 송신소를 재활용해 만들어졌다. 개발에 밀려 철거될 위기가 있었지만 주민들은 지혜롭게 이겨냈다. Und den haben wir bis 2002 haben sie besetzt und dann haben sie den Sprengen und Gemeinde Feldberg war ein dickster Winter mit Plakate Turmabriss Nein. Dann hat Gemeinde Feldberg und der Förderverein hat jeweils 50 Cent, also 1 Euro insgesamt, aufgekauft. 자연보호와 개발 사이의 갈등을 해결한 사례는 또 있다.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이 운동은 스키와 사격을 조합시킨 바이애슬론이라는 경기 종목이다. 독일 정부는 이 종목을 육성하기 위해 훈련장 건설을 추진했다. 독일 선수들의 전지 훈련을 위한 공공사업이었지만 반대 여론이 높았다. 저수지를 조성해 인공 눈을 만들어야 했고 사업 예정지가 특별 보호종인 새들의 서식지였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행정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결정했다. 2-3헥타르에 달하는 저수지를 반으로 줄이고 5배 넓은 10헥타르 규모의 완충 지역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새들의 부화기를 피해 공사는 여름과 가을,
두 계절에만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Aber es gab da keine Kompromissmöglichkeit. Die Naturschützer haben gesagt, wenn ihr das nicht tut, dann werden die Vogelarten wegziehen, dann sind sie in diesem Gebiet hinterher nicht mehr da. Und deswegen mussten wir uns diesem Wunsch fügen. Und im Gegenzug hat dann der Naturschutz akzeptiert, dass wir dann Flächen und Schneisen im Wald aufgehauen haben. 흥림은 독일 최대의 임업지대로 유명하다. 관광과 함께 목재 산업이 주 산업으로 주민들의 소득도 대부분 여기에서 나온다. 벌목 작업이 한창이다. 허용된 벌목 양은 정해져 있다. 10년에 한 번씩 행정은 산림 현황을 파악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 지난 10년간 새로 자란 만큼만 자를 수 있다. 이 같은 철저한 기획 경영림은 산림법에서 비롯됐다. 산림법의 원칙은 간단하고 명확하다. 개발을 위해 숲을 변형시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자연보호구역 등 다양한 보호구역을 지정해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있다. 산림청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지정되고 호텔 등 대규모 시설은 원칙적으로 개발을 불허한다. Ein Wald oder ein Teil des Waldes abgeholzt wird und da eine Wiese entsteht und vielleicht später dann eine Hotelanlage, dann hat es Einfluss auf den Wald. Dann hat es Einfluss rein durch, angefangen bei physikalischen Effekten, allein schon durch die Windkräfte, die wirken auf den Wald. 흥림에서는 도로를 건설하더라도 베어낸 나무만큼 숲을 만들어야 한다. 스키 슬로프나 도로를 건설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최종 결정은 행정기관이 아닌 의회에 주어져 있다. Ein Chef, der sagt ja oder nein, oder eine Behörde. Es ist immer, die Entscheidung treffen die gewählten Vertreter. Und die gewählten Vertreter sind natürlich, haben Ohren für ihre Bürger, die sie gewählt haben. Nicht? Und insofern ist es immer ein demokratischer Prozess, wenn Sie so wollen. 올해 1월, 흥림의 일부가 새롭게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흥림 전체 면적이 0.3%로 규모는 미미하지만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목재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는 마을 주민들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갈등을 해결했다. Wir freuen uns, dass jetzt da ist. Und wir sind jetzt dabei, unsere Flächen zu beplanen und zu überlegen, was wir mit unseren Flächen machen. Das Ziel ist es, nach 30 Jahren 75% der Fläche als Prozessschutzfläche zu haben. Das heißt, Natur sein lassen und dort nichts mehr, das ist unser Spruch, genau, und dort nichts mehr zu machen, nicht mehr einzugreifen. 흥림의 환경 정책은 최근 초지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초지에서 소와 양, 염소 등 가축을 방목해 키우는 목축업자에게 헥타르당 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흥림의 초지 보존 노력은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초지의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Und ich denke, wenn die Rahmenbedingungen stimmen, dann wird sich das schon erhalten. Und die Nachhaltigkeit, ja, das ergibt sich einfach aus dem, dass wir halt nur beweiden und dann halt die Produkte quasi verkaufen, wobei das natürlich noch Nebensache ist. 제주 중산간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데니엘 리조트 맞은편에 자리 잡은 드넓은 초지. 도내 한 목장에서 사료용 건초를 재배하는 곳이다. 축산을 포기하는 농가가 느는 요즘 초지가 개발에 이용되는 현실이 농민은 아쉽다.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목초 소를 키우고 싶고 뭐 하는 분들 목장 용지 같은 거 그런 분이 사야 되는데 그런 땅들을 다 중국 자본들이 와서 사버리니까 땅값만 너무 높아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목축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잇따른 개발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제주 중산간. 하지만 중산간은 지켜야 할 유산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 제주의 목축 문화가 그중 하나다. 탐나 순력도에 기록되어 있는 산장구마. 1702년 중산간에 설치된 한 목장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원돼 나라에 올릴 말을 고르는 등 대대적인 목축 행사가 열렸다는 내용이다. 좋은 말들을 국가에 보낸 것이 효종 9년서부터 고종 32년 동안 약 300년 동안 했던 장소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유래가 깊고 넓은 들판이죠. 뱅대에 있던 말들을 여기에 몰아온다는 것이 오죽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행사를 했던 그것이고. 조선시대 세종 임금 때 처음 세워진 잣성도 중요한 유산 중의 하나다. 당시 제주 중산간에 구경 목장이 들어섰는데 그때 목장과 마을을 구분짓기 위해 쌓은 돌담이 바로 잣성이다. 파도가 출렁이듯 물결치는 작은 오름들. 수산평 일대 아로름도 중산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태고의 신비가 숨쉬듯 아름다운 중산간의 다양한 표정. 그 안에서 수천 년을 이어져온 유구한 제주의 목축 문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독일 중부의 산간지방 렌. 넓은 들판과 부드러운 곡선의 언덕이 화산섬 제주의 중산간과 닮아있다. 렌 지역은 독일의 유일한 화산지대다. (2500만 년) 전 폭발했던 화산 활동이 20만 년 동안 이어지면서 형성됐다. 탁 트인 중산간의 전경을 즐기는 체험이 한창이다. 평균 해발 고도가 약 800m인 렌의 중산간 경관은 독일에서도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렌이 시야가 트인 땅으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산간의 빼어난 경관은 렌을 특별한 관광지 없이도 연간 400만 명이 찾는 독일 최고의 휴양지로 성장시켰다. In der Woche, wir sind auch oft abends hier, um einfach die Ruhe und die Stille zu genießen, den Sonnenuntergang zu genießen und auch halt zum Wandern, aber sicherlich nicht direkt jetzt von der Wasserkuppe aus, sondern mehr um die Wasserkuppe herum. 렌은 1991년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됐다. 세계가 렌의 자연을 인정하면서 렌을 국립공원으로 만들어 오래도록 보존하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하지만 정부와 환경단체는 생물권 보전 지역의 개념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것이 지역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렌 지역만의 경관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Was ist das Besondere? Deshalb ist eines, wo man sagt, wir sind Modelllandschaft für das Zusammenleben von Mensch und Natur in Harmonie, um Nachhaltigkeit mal anders auszusprechen. 렌 지역이 초지를 비롯한 중산간의 자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과거 수도원이었던 자리. 사람들 손마다 시원한 맥주가 들려있다.
르엔에서 직접 만든 수제 맥주다. 매일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높다. 맥주의 종류가 다양하기로 유명한 유럽에서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다.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된 것이다. Aber die Wasserqualität in der Rhön ist aufgrund der geologischen Sache einfach hervorragend, sehr, sehr gut. Und wir meinen auch, dass das Wasser sehr gut ist. Und man benutzt das Wasser ja auch zum Bierbrauen. Und deswegen schmeckt das Bier ja auch so gut aus der Rhön. 화산 지역인 르엔에서 나오는 물은 독일에서도 깨끗하기로 손꼽힌다. 그래서 물이 만들어지는 곳에 많은 투자를 한다. 1990년대까지 르엔에서는 돼지와 젖소 등 다양한 가축들을 초지에서 키웠다. 하지만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 이후 소와 양만 집중해서 키우고 있다. 화학 비료와 사료를 전혀 쓰지 않도록 방침을 정하고 초지를 관리하면 헥타르마다 보조금도 지급한다. 지난 2006년부터는 르엔 생물권 보전 지역 브랜드를 만들어 축산 농가의 소득도 올리고 있다. 이 인증 마크를 얻은 소는 대도시에서 판매되는 일반 소보다 20%가량 비싸게 팔린다. 르엔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바서 쿠페. 정상에 아담한 호텔이 자리해 있다. 호텔 식당 입구에 걸린 3개의 은색 꽃송이. 이 특별한 표시는 식당 음식 재료의 60%가 르엔에서 생산한 청정 농산물이라는 뜻이다. 건강하게 키우는 로컬 푸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손님들은 비싼 음식값을 기꺼이 지불한다. 자연히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Von der Ökonomie her ist es halt auch so, dass wir auch sehr hochpreisig die Produkte anbieten können. Ne? Es gibt also keine Currywurst mit Pommes für 3,50 €, sondern das regionale Fleisch für wesentlich auch mehr Geld halt natürlich auch. 바서 쿠페는 항공 레포츠의 천국으로 유명하다. 경비행기가 무동력 비행기를 이끌다 놓으면 상공에서 글라이더처럼 하늘을 누비게 되는 이 모험은 바서 쿠페의 인기 레포츠다. 하늘에서 대자연의 숨결을 만끽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체험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나무로 만든 무동력 비행기 체험도 인상적이다. 비행기에 매단 고무끈을 사람들이 당겼다가 놓으면 날게 되는 방식이다. 소음이 적고 공해가 없는 친환경적인 레포츠에 사람들은 매우 만족한다. Wir können hier unser Hobby ausführen und wir machen es immer im Einklang mit der Natur. Das heißt, wir haben hier die Landschaft und wir belasten die Umwelt nicht. Und deswegen ist es ein sehr schöner Sport. 체험장 옆에는 비행학교가 마련돼 있다. 옛 독일군의 공군 교육장이다. 다양한 항공 레포츠를 통해 중산 간의 경관과 오랜 건축물을 활용하는 독일 사람들. 자부심이 남다르다. Weil wir sind ja auch daran interessiert, dass die Natur so erhalten bleibt, wie es jetzt eigentlich ist. Und wir sind ja keine wie sagt man, Umweltverschmutzer in dem Sinne. Der Benzin- oder Lärmaufwand, um ein Flugzeug in die Luft zu bekommen, ist sehr gering. 하지만 르엔에도 위기가 있었다. 통일 이후 독일 국내는 물론 유럽과 멀리 미국에서까지 부동산 투기꾼들이 개발되지 않은 르엔의 중산간에 몰려들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위해 당시 시세의 50배가 넘는 돈으로 주민들을 유혹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행정과 환경단체의 노력이 컸다. Die eine Seite ist das schnelle Geld und die Verlockung.
Aber man muss wirklich immer wieder auch den Leuten deutlich machen, dass sie die Fläche nur einmal verkaufen können, dass die Fläche nur einmal kaputt gemacht werden kann und dass der Wert der Fläche für künftige Generationen dann in Frage gestellt ist. 환경 분야에서 손꼽히는 대학인 독일 에버스발데 대학교. 이곳에서 만난 독일의 세계적인 석학은 거대 자본에 의한 제주 중산간 난개발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 Was ich damit sagen will, von außen geplante Großprojekte mit viel Geld, mit großem Aufwand, mit Macht durchgedrückt, sind für Regionen grundsätzlich gefährlich, aber besonders gefährlich für Inseln. 그는 생물권 보전 지역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난개발을 지향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보전을 전제로 한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민과 개발업자, 정부가 참여하는 가칭 중산간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그 시작이다. Aber natürlich müssen auch die Menschen leben und die Menschen müssen auch wirtschaften. Deswegen beinhalten Biosphärenreservate Naturschutzgebiete, aber auch Gebiete für wirtschaftliche Aktivitäten, zum Beispiel Tourismus. 멸종위기 1급인 비바리뱀. 제주에만 있는 이 녀석의 서식지는 중산간 뱅디다. 12년 전 중산간 전 지역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됐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서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세계와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너무도 쉽게 망각해버렸다. 뱅디는 따로 떨어진 곳이 아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라산의 허리다. 중산간 뱅디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